나와 독서라고 정해봤고요. 그 이유는 제가 1월부터 좋은 독서 모임을 만나서 독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삶을 변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나의 독서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때 6학년 선생님과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중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나의 오렌지나무, 영웅문 이런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되게 흥미있게 읽는데 저는 잘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세계 명작, 고전 이런 거를 또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읽고 싶었는데 좀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많이 못 읽었습니다. 20대 후반,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싶었거든요. 20대 후반에. 그런데 속도도 느리고 이해력도 딸리고 그래서 그때도 아쉽게도 많이 못 읽은 것 같습니다. 30대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한테는 책을 좀 많이 읽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해서 잠자리에 들 때 두세 번씩 책을 읽어준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 저한테 두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요. 자녀 교육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던 중 이지성 작가의 동영상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자녀를 천재로 키우려면 인문학 교육을 시키라고, 그 대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책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2012년 한 60권 정도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 60권 정도 읽었고요. 2013년 20권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말 다시 독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독서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2014년도에 크레던 독서 모임을 알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도 좋고 대표님도 따뜻하고 또 가서 책에 대한 내용도 나눌 수 있고 대표님이 정리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또 힘이 동기가 되어서 또 일주일 동안 책을 읽게 되고 저한테는 참 좋은 모임이었고요. 그래서 2월 말부터 RNVD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쓰라고 해서 그냥 썼습니다. 그냥 10번씩 썼고요. 7월 달에는 좀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화내지 않는다에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웃는다. 그러니까 고가 C에서 고가 C+로 이렇게 상향 제가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느끼는 건데 정말 제가 적은 게 조금씩 한두 개씩 이루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에는 책에서만 그렇게 봤었지, 그렇구나, 한번 적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었지, 제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자기계발서에서도 적으라고 하는데 정말 적는 게 도움이 되고 그렇구나라고 공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읽은 몇 가지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 이분은 대학 교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부를 가져다 준 건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타게 되었고 타워 팰리스에서 살게 되었다는데요. 그분도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세웠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꿈을 적으셨대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꿈을 좀 구체화시켜서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러니까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제가 도전을 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느낀 점은 세 가지. 그러니까 의식 변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살지 말고 의식을 갖고 깨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프로그램 중에 마음을 정복하는 10일간의 도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거고 10일 동안 사는 거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다시 시작하는 건데 저도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될 때까지 가능해질 때까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작가가 하는 말 중에서 그러니까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이 말이 참 최근에 저한테 참 와닿았는데요. 지금 이제 막 급하고 그러니까 되게 빠른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회사 다니라고 정신없고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이고 나에 대한 생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승승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승의 법칙이 제일 좋은 거고 승패가 있고 패승이 있고 패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말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패승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지금까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피해의식도 많고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희생하는 부분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렇게 결코 좋았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바꿔서 승승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마음의 자세는 그러니까 긍정인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이면에는 뭐 의도하는 뭐 다른 것도 있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려고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그 책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에 최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웃는 그림을 제가 한번 붙여봤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2014년 별로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40권의 책을 더 읽고 싶고요. 또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격증을 좀 취득하고 싶고 2015년도에 또 몇 가지 더 계획을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일 매칭 영어 공부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고요. 또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DB 자격증도 취득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